빼앗은 내 동생이 승리 엄마를 과시하려고 존과의 결혼식에 뻔뻔하게 초대했다고 우리 둘 다 말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나는 참석할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진정한 광경은 평범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은 내 여동생의 범법으로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마지못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행사가 즐거운 축하가 아닌 악몽의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 이름 해너 터너는 24세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 단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스트로크에 창의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유대는 확고합니다. 우리는 서로 친구를 통해 만났고 배경에 대한 그의 제안에 빠르게 회오리 바람 로맨스에 빠졌습니다. 놀라운 도시 전망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은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함에 둘러싸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잊혀진 휴대폰을 건넨 어느 날 아침,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긴급함을 놓친 것은 내 의심을 더욱 키웠을 뿐이었다. 내가 불신앙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자니 집안에서도 어디든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잠재적인 사기라고 무시했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가려진 언급과 결합된 메시지의 지속성은 내 척추를 떨게 했습니다. 나를 자매라고 확인한 후속 전화는 나를 불확실한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여동생 셀리는 문제에 대해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모한 재정적 습관은 그녀의 여파로 미지급 빚의 흔적을 남겼고 종종 부모님과 나에게 그녀의 연금을 정정하라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인한 불평으로 인해 그녀의 평판이 악화되었을 뿐이고 그녀는 남자들과의 관계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변했습니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떨어졌을 때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오는 불안한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친숙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목표가 친구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끊임없는 추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초점은 종종 지인들과의 불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라웃이 필연적으로 우리 가족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셀리와의 관계를 끄는 것은 그녀의 파괴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에서 자매에 대한 언급은 내 불안에도 불구하고 나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그녀가 어떤 드라마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마지못해 관심이 필요해 메시지를 열었지만 소름 끼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셀리의 말이 칼날처럼 나를 꿰뚫고 내 세상을 산산조각낸 배신을 드러냈습니다. 존과 셀리의 이미지가 함께 내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셀리의 폭로의 여파로 자는 서명한 이혼 서류만 남기고 집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귀청이 터질 듯한 행복의 침묵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감정의 소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며칠간의 애도 끝에 깊은 상실감에 나는 절망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셀리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냉담한 무시는 나의 좌절감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사임하는 순간 화해가 봉건적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이혼에 서명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끝을 봉인하는 종이 이후 내 삶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신의 무게와 그에 따른 정서적 혼란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자매를 잃었고 나는 너무 지쳐서 동료들을 미소로 안심시키려 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나는 더 스트레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깨어나 부모님과 걱정스러운 동료 한나 내 말 들리나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죠. 과로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존과 셀리의 스트레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약하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간호사는 철저한 검사 후 의사들이 나를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스러운 질문을 많이 했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셨습니다. 임시해너 뭔가 잘못됐나 내 동료가 인사이드에서 당신이 최근에 지친 것 같고 이번 붕괴가 당신과 다르다고 지적한 건가요? 마스크가 벗겨지는 걸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가볍게 여기려고 노력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나간 게 분명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위로해주면서 셀리의 배신에 대한 그들의 모든 분노와 불신이 나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나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려던 어리석은 시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걱정을 끼치거나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불확실한 생각이 내 생각을 가렸는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연설에서 내 호소력 부족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낙담하고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셀리와 당신의 전 애인은 누구나 당신을 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너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믿을 만큼 부당한 짓은 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탈리는 동정적인 눈빛을 보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때는 어머니가 더 많이 봐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못한 게 죄책감이 들었어. 나의 약점은 내가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가 치료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격려하는 친구 네털리는 직장에서 서류 작업을 처리하여 내 병가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다과와 회복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그는 즉시 밀었습니다. 난 놀려고 대답했어.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래 난 괜찮아. 나탈리는 내 행동을 꿰뚫어보고 내 휴대폰을 보라고 요구했다. 나는 마지못해 나탈리에게 줬는데 그녀의 얼굴이 당혹스러움에서 퓨리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그녀이다. 말다툼 시작. 분명히 화났어. 그냥 무시해 차단하자. 이런 사람 상대하는 건 무의미해. 셀리의 판단에 동의했기 때문에 차단하려고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했지만 대신 그 이후로 그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 우리 동거는 잘 됐어. 그리고 내가 임신하게 된 게 뭔지 맞춰봐. 셀리의 댓글 시간이 가라앉는다는 문자는 눈물로 가득 찬 내 눈을 멈춘 것처럼 보였고 네털리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차리고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 분노에 맞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소하세요. 예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분노를 느낄 때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는 분노했지만 오늘은 이를 따라갈 동기나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는데 지쳤어요. 그냥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나탈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으니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는 등 마사지가 마치 생명선과 나는 그 순간 조금 더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지한 태도로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 해너. 사실 나는 이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생각을 모아놔도 이제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시간인 것 같아. 이건 정말 과하다. 나는 나탈리의 말이 나에게 심금을 울렸다고 말했고 내 선택을 확인했다. 나는 나중에 밤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 주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믿었고 나탈리는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평소에 쾌활한 성격으로 직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쁘다고 말씀하셨을 때 소속감이 느껴졌지만 오늘 저녁은 다른 저녁과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친절하고 결단력 있게 나를 바라볼 때 감정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한 후에 그는 진정되었지만 아빠가 이야기한 표면 아래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의 발언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해너가 당분간 그녀를 차단하지 않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신중한 어조로 메시지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녀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판단을 믿고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단결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절한 말씀과 전염성 있는 미소에 너무 안도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웃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순간 사랑과 이해로 둘러싸여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가족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나탈리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부모님의 지원을 인정했으며 자신이 저를 위해 거기에 있었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토론을 마친 후 연결감과 명확성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사무실로 귀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픈 기억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 건강을 위해 특히 옳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임대 계약 해지를 처리하고 주선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존의 소지품을 부모님 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우편물 전달을 관리하며 웃는 얼굴로 집주인과의 전환 입찰을 원활하게 마쳤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부모님 집에 돌아왔습니다. 걱정하는 동료들을 안심시키며 일을 재개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로 상사가 과로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지지적인 환경을 상기시켰다. 운이 좋게도 몇 달 후 집에 돌아오자 거실로 소환된 어머니의 진지한 태도를 반갑게 맞이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느끼며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나는 부모님과 합류했다. 그들 앞에 놓인 편지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그들을 발견하고 내 앞에 놓인 청첩장을 보았습니다. 보낸 사람으로 셀리와 존의 이름이 나를 떠났습니다. 최근 이사로 인해 전달 주소를 확인하고 암울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저는 놀랍게도 차분함과 초연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으로 인해 어머니는 제 안부를 묻게 되었고 아버지의 보호적인 자세는 상황에 대한 경멸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탄력성 나는 결혼식에 참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 시선을 맞이했고 그들의 특이한 분노를 목격하면서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그들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보낸 청첩장의 시련은 나에게 느낌을 남겼습니다. 불안함을 불러일으키는 논쟁, 우리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다는 개념은 신부의 부모로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기대와 강요된 열정이 혼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용했습니다. 부모님은 스마일즈와 외관을 교환했습니다. 나는 네털리와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놀라움의 부족은 그녀가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필요성을 합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내부 갈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녀의 놀리는 미소는 결혼식 날이 다가왔을 때 가족의 의무의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암시했습니다. 내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강요된 미소 밑에 숨어있는 긴장으로 인해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확고한 준비를 유지했으며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체념한 것처럼 내 걱정을 쉽게 일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탈리의 도착이 상황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녀의 존재와 자네 친척 중 한 명과의 관계에 대한 폭로에 놀랐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네털리가 행사장에 대한 가상창을 제공하겠다는 네털리의 제안을 뒤로하고 행사장으로 떠날 때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원 감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라이프라인은 마지못해 집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서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찾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커져 나탈리를 찾아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부모님을 목격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단호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가족관계의 복잡성과 그들이 맺은 예상치 못한 애드 동맹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어색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셀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행사에 신부의 부모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묘하게 배제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나탈리가 공유한 영상통화를 통해 부모님의 표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근본적인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가 그녀에 대한 사랑의 몸짓이라는 셀리의 진심 어린 믿음이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이에는 눈에 띄게 안도감을 느끼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셀리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설명존의 부모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합류했을 때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반성하면서 아들의 아내로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따뜻함에 대한 향수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행사가 순조롭게 리셉션으로 진행되었을 때 네털리의 간헐적인 체크인은 부모님의 감사 연설을 위한 순간이 왔을 때 그녀의 변함없는 지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셀리의 당황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도착으로 부모님은 그레이스와 함께 즉석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모인 손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셀리를 눈에 띄게 안도하고 지지와 사랑이 의미 있는 몸짓으로 부모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사이의 거리에도 동요하지 않고 전개되는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가족의 회복력과 적응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셀리의 과장된 감사 표시를 계속 보면서 우리의 연결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는 유대감은 내 신경을 등급화하기 시작하여 점점 더 불편해졌고 믿을 수 없게도 아버지는 미소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깜짝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구역의 홀문이 열리라는 신호를 보냈고 거기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모두 분노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들 앞에 다가가자 셀리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셀리의 매력을 칭찬하셨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는 그들의 애정에 보답하는 그녀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셀리는 비난과 대결이 이어지자 셀리의 명백한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얽힌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을 때 네털리의 놀란 반응은 내 반응을 반영한 반면 자네 이해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이크에서 셀리의 매력과 여성 사이의 인기를 인정하는 또 다른 놀라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말로 몇몇 여성 손님이 셀리에게 각자의 불만을 품고 일어서다 불륜과 금전적 배신에 대한 비난으로 분위기는 혼란에 빠졌고 상황은 대혼란으로 치달았고 그들 앞에 펼쳐진 혼란에도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부모님은 혼란 속에서 내 여동생이 얻은 평판을 깨닫고 스마일즈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목소리는 셀리의 신부로서의 매력에 대해 이상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했습니다. 내 전 시어머니가 기대했던 진술을 했을 때 내 여동생이 살았던 소란스러운 세상 나는 그녀가 자네 개입 시도를 무시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셀리의 부모가 조율한 놀라움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계시에 대해 놀리듯 암시했습니다. 나의 전 시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잔을 가족 사업의 후계자 자리에서 제거하기로 한 결정을 밝히기 전에 놀라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폭탄 발표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결혼 기간 동안 자네 미래 역할에 대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선언은 공황 상태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는 자신의 승계에 대한 이전 이해를 인용하여 결정을 반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단호하게 그의 독립을 칭찬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셀리와 함께 그들의 예상치 못한 선언으로 인해 네털리의 업데이트를 통해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전 친척들이 올라이즈에게 사과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네털리가 이야기했을 때 화해와 지원의 몸짓으로 이 놀라움을 조율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웃음과 웃음 속에서 나를 둘러싼 진정한 보살핌과 지지에 압도되었습니다. 말을 찾을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사의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깊은 친절과 연대에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직면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트워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감사하다는 말을 모을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랑과 응원 화면을 통해 부모님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다정하게 밝은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었고 직원들은 분주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와 존이 무릎을 꿇기 전에 섰던 무대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한 마리 그와 말을 주고받은 후 이런 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 남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이 거리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탈리는 휴대폰을 들고 그 남자를 향해 전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자 돌아섰을 때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제 삼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버지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했습니다.
나탈리가 화면을 보여줬을 때 삼촌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황홀했습니다. 해너 요즘 잘 지내세요?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죠. 힘들었을 텐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 지금 방금 존에게 뭐라고 말했니? 나는 단지 그에게 내가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와 신랑은 리셉션 홀의 혼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삼촌은 존이 창백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네털리와 나는 둘 다 왜 그의 말소리에 삼촌과 나는 짧은 대화를 나눴는지 알고 있었고, 셀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새로운 낙관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네 동료 몇 명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당황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고 셀리와 존이 지쳤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혼식이 끝났을 때 MC가 말했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나갈 것이지만 그때쯤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응원하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부모님 네털리와 존의 가족 몇 명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밖으로 나가서 영접했는데 놀랍게도 나탈리와 존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조금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전 처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연락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덕에 우리 결혼은 이렇게 끝났다. 이혼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았던 전처에게 사과할 기회를 얻었다고. 전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눈물을 흘렸다. 누는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했고, 결혼하는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유쾌한 대화를 나누다가 결혼식에 대해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축제는 새로워진 느낌이 들었고 며칠 후 마침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사 중 셀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차단하는 것을 소홀히 했고 당신이 비난해야 할 수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임 빼고 결혼은 끝났어. 우리 부모님이 부러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제발 나에게 불행을 전가하지 말아줘. 슬픈 패자야. 생각을 좀 한 뒤에 나탈리에게 옆자리 사람에게 그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 간단하게 그녀는 스스로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끝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제출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특파원을 사진으로 저장한 후 셀리에게 쓴 사건의 모든 증거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연락할 것입니다. 셀리가 셀리에게 모든 증거가 보존되었다고 알렸을 때 자신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를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테러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JN이 더 이상 CEO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었습니다. JN이 더 이상 CEO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돌려주고 나쁜 말은 그만할 것입니다. 이미 빚이 있으니 더 이상 위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JN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잘한 일일지도 모르지. 넌 결국 나를 보호했고 바람 피우는 남자친구는 필요 없어. 언니 안부 전에 그걸 보내고 대화를 끝냈어. 셀리는 내가 그녀를 차단한 후 다른 계정에서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그 두 사람을 차단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내가 파견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조니 셀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후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낸 일이 메시지를 차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가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집에 연락하려고 시도했을 때 로미오와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로부터 존과 셀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앨러마니에게 지불하기로 합해 그들은 셀리의 전형적인 불만 방법을 사용하여 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는 JN과 셀리에게 그들의 사건이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형편없었다고 말했고 그들은 처음에 존을 거부하여 사임하면서 손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해도 셀리가 엄청난 증거를 보내줬는데 이제는 나를 옹호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야. JN과 셀리는 결국 이혼하게 됐어. 셀리는 집에 전화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선언했다. 전화를 끊었다. 제인 직장에서 결혼식 얘기를 듣는 게 불안해서 사임했다. 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 경우는 훌륭하다. 직장에서 나는 승진을 하게 되었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새 부서에서 만난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내 부모님 네털리와 심지어 내 전처까지 다음 달에 온천 여행을 기념으로 계획하기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에이미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을 테니 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어때요? 린다의 말은 에이미의 마음을 찔러요. 얼음 단검처럼 그녀의 여동생의 냉담함은 한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이미는 평화를 위해 거리를 유지했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던졌습니다. 남편 마이크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1년 후 그녀의 불신에 이혼을 원했고 그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다. 그는 그녀에게 얼마나 더 많은 굴욕을 안겨줄 계획을 세웠을까? 에이미는 이혼하는 동안 자녀의 양육권을 위해 싸웠다. 엠마와 잭은 그녀의 보물이 폭풍 속에서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친절하고 온화하고 빛나는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가 그들을 생각할 때 한계가 없었지만 에이미가 재혼한다면 마이크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요구한다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기주의를 뚜렷하게 상기시켜 주었고 분노는 그녀 안에서 떨렸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장난스러운 결심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서 편히 쉬세요. 그들은 결혼식으로 향할 때 그들의 결심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 존슨, 53세는 작년에 격동적인 감정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는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해 보였던 그들의 결혼 생활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면서 깨뜨렸습니다. 이별은 그녀가 본 적이 없는 충격파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녀의 잘못인가? 몇 년 전 직장에서 마이크를 만났던 폐경 증상의 고통으로 인해 악화된 불확실성의 부담은 그의 판매를 지원하는 사무보조원이었습니다. 노조를 위해 노력합니다. 운명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폐허에 놓여 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가 해외에서 기회를 추구했고 에이미는 그의 바람에 따라 집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브루잉 폭풍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의 편안함과 웰빙을 보장하는 데 소비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은 이혼 절차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왔습니다. 에머는 명문 회사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였고 잭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이미는 마이크가 왜 이혼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침묵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의와 부조리로 인해 에이미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종결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나 화해할 수 없는 차이점이 부족하여 그의 무시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동안 신뢰하고 사랑했던 남자들이 어떻게 저를 휩쓸 수 있었는지 깊은 실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냉담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눈이 멀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 아이들도 나의 불신을 공유했고 그와 추리하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로부터 이혼을 계속하도록 격려했고 마이크는 그의 소지품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나는 그녀의 집에 매달린 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삶의 부서진 조각들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계시는 이혼이 마무리되기 약 6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와 린다, 이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머의 말이 내 생각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서서 야채를 자르고 있을 때 내 유일한 여동생 린더는 최근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잠시 동안 불편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항상 성격의 극한 차이로 인해 긴장되었습니다. 린더는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나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맞게 태도를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짜증나게 했던 특성, 우리의 상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이웃으로의 이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와의 관계가 밝혀지자 내 마음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린더의 이기심과 잔인함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관계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방법으로 정서적 상처를 입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산된 잔인함은 종종 능숙한 조작으로 남들 앞에서 나를 트러블 메이커로 그려내 눈물 흘리게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마스 때 유난히 괴로운 일이 생각났다. 친척들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을 선물로 줬다. 린다가 검은 머리,
말괄량이 캐릭터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더 탐나는 금발머리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옷을 입었습니다. 린더의 질투심이 행사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녀는 더 고드이라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열망하는 희미한 편안함으로 부러움을 능숙하게 가렸습니다. 누나 언니는 내 선물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어른들이 대화에 열중하고 거실로 향하는 동안 내 인형을 움켜쥐는 내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불쾌한 소리가 울렸다. 분홍빛 드레스가 가차없이 찢어지자 내가 감탄했던 레이스와 스팽글로 장식된 섬세한 앙상블은 순간 충격에 휩싸여 처음에는 꼼짝 못하게 되었지만 곧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여동생이 순진한 척 내 머리를 찌르고 에이미 ACD가 그녀의 인형 드레스를 치아로 찢었다. 불쌍한 것. 나는 그녀에게 내 것을 빌려줄 것이다. 그녀의 가식은 모두를 속여 그녀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명백한 친절함에 대해 칭찬하는 동안 나는 내 선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부모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인형. 나는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해야 했고 내 여동생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 시나리오는 드문 일이 아니었고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은 그녀가 내 비참함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 내 불안을 부채질하는 숨은 동기를 품고 있었다. 린더, 내 여동생은 중고등학교 시절 결코 학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경솔한 친구들과 사교하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종종 밤늦게까지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공부가 저와 맞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린다의 장난이 부모님의 끝없는 걱정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녀가 나에게 조롱하는 눈길을 보내는 순간에 살아라. 나는 학업적으로 탁월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 선생님과 동료들 모두의 신뢰를 얻었고 내 여동생을 아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린다의 무시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놀랐다.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연금은 월마트 밖에서 의심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배회하여 종종 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부모의 개입이 가중되어 그녀의 가족의 영원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고통에 대한 그녀의 연금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느 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결혼해서 부자가 되면 모두가 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린더는 연예인 지위는 아니지만 가언어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비친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초등학교 시절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린더의 밤의 모험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리에 담배를 피우고 학교 규정을 무시하고 값싼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가 눈에 띄게 손상되고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린더는 자신의 영원한 매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코올 섭취가 시작되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혼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누리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길을 건너던 린다가 활짝 웃으며 나에게 다가와 에이미는 당신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큰언니 소개시켜줘. 나와 남자친구 둘 다 린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스러워 불편한 만남을 예상하며 열을 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인사하는 남자친구와 진짜 같은 학교구나. 우리 꼬마 에이미. 린다 잘 부탁해. 내내 내 남자친구를 향해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우리가 친한 형제자매인 본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 불편함을 느끼고 나는 서둘러 내 여동생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린다의 희미한 놀라움은 내가 바라던 우연의 일치였다. 그 영화도 그녀는 우리의 부모가 되는 데이트에 끼어들겠다고 외쳤다. 나는 그녀의 대담함을 예상하지 못했다. 내 남자친구가 예에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대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내 내면에도 불구하고 린더의 존재를 묵인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영화가 열렬히 기대했던 영화였지만 내 불만이 뚜렷이 느껴졌다. 린더는 그녀의 접근 방식을 바꿔 걱정을 했지만 에이미는 내가 합류하면 귀찮을지도 모른다고 과장했다.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린더의 침입이 단순히 귀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경계의 붕괴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터무니없었지만 내 남자친구는 린더가 그 앞에서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동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영화 데이트가 악몽으로 변했다는 그녀의 존재에 동의했습니다. 영화에 집중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남자친구는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우리 사이에 앉게 되었습니다. 린더는 분명히 약 2주 후에 손을 잡았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유로 갑자기 우리 관계를 끝냈습니다.
나는 즉시 린더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잠시 있다가 급히 버렸어요. 그 사람이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자가 내 여동생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왜 누군가의 남자친구를 훔치려고 하는 끔찍한 일인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분노가 뚜렷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반응은 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난 훔친 게 아니야. 내 남자친구가 스스로 고백한. 그녀는 냉담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짜증나서 그랬지.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그녀의 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은 왜 항상 나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합니까? 당신은 나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 여동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문이 어쩌면 나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녀는 남편 마이크가 떠난 지 약 한 달 후에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고 퉁명스럽게 인정했습니다. 린다가 예상치 못한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내 이혼에 대한 소문에 빠지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에이미는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내 어깨를 만지면 뭘 원하는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린더. 나는 그녀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불쾌한 척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내 아이들에 대해 물었고 나는 어이가 없어. 그녀는 잭이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일하는 성인인 에머는 평일 오후에 집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린더가 3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지루한 표정으로 이를 언급했는데 초대가 필요하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주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발견한 주제를 시작했군요. 에이미, 당신은 방금 이혼했고 글쎄 내가 가는 것 같군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녀의 발표가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에 속으로 분노한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그녀 혼자의 몫이었고 결국 나는 그녀의 이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린더가 자주 자랑했던 것처럼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은 조종사에게 그녀에 따르면 그들의 만남의 세부 사항은 나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의 부모와의 끊임없는 충돌과 일로 인한 그의 빈번한 부재로 인해 린더가 위안을 찾고 밤을 보낼 때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댁의 반대가 커져 결국 그녀는 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녀의 2번째 남편은 그녀가 일했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젊은 남자가 자신의 사업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상점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의심하기를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안전한 돈은 결국 증가하는 손실로 인해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단지 오산이거나 린더가 뻔뻔스럽게 비난을 일축한 것이라면 나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대담한 부인에 그녀의 남편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린더는 그녀의 남편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의심했던 돈 분실의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내 여동생이 밤에 금고에 몰래 들어가 그가 동의하지 않은 돈을 가져가는 장면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자금을 반환하고 이혼도 요구하면 당국에 개입하여 내 여동생의 2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3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숙한 태도를 가진 목수제 부모님은 특히 그들이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더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린더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전 남편의 금고에서 가져온 돈을 상환했습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현재 남편은 매우 잘 지내지만 둘 다 화끈하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은 종종 격렬하며 여러 번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임대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내 여동생은 3번째 이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공유한 이혼 경험을 진정한 자매로 비유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나를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돈을 낭비하고 절도에 연루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왜 헌신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동생이 남자들에게 인기를 자랑할 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자기 매력을 강조하면서 웃음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떠나기를 바라는 공포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이 없다는 비밀스런 말을 남기고 떠났고 나는 그녀 주변에 있는 그녀의 인생 선택의 복잡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날 밤 엠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청첩장 말더듬이 있었어요. 엠마는 평소에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말문이 막힌 내 전남편 마이크가 재혼을 하는데 나를 결혼식에 초대하는데 얼마나 더 나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엠마의 불신은 내 불신과도 같았다. 우리가 초대장을 함께 살펴봤을 때 나는 손에 든 초대장을 구겨버리며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에 소리쳤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내 여동생 에이미의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어. 아직 난 내 전남편 마이과 결혼할 거야. 내가 그를 훔쳐갔어. 그녀의 목소리에 승리가 뚝뚝 떨어졌다고. 내 여동생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것, 특히 지금은 내 것이었던 것을 탐냈어. 그녀는 내 남편에게 다가가서 마이크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마이크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유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마이크가 우리의 이혼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치솟아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 가까스로 참았어. 그건 당신이 시댁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지. 넌 항상 그녀의 말투에 장난을 치고 있었어. 그녀가 말하면서 예전의 즐거움을 잃었어. 어쨌든 닥쳐. 꼭 와줘. 우리 결혼식에 갈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게. 마이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계속 승리의 목소리를 뚝뚝 흘리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고 엠마가 내 옆으로 달려오고 제기 방으로 들어오자 나는 떨면서 의자에 쓰러졌다. 엄마 괜찮니? 두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엠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제게 목소리가 섞여서 나는 그들에게 전화통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의 표정은 믿지 못함과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 제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중얼거렸다. 믿을 수가 없어. 엠마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를 덧붙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내 혈연 동생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항상 내 동생의 장난을 가족과 논의하는 것을 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괴롭힘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나는 여동생의 일련의 이혼을 견뎌냈고 내가 말하면서 그들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일이다. 잭은 그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나의 혼란을 반영하여 그의 표정을 고쳐주었고 나는 안도감을 가져왔고 나는 내 아이들에게 들어준 것에 감사했다.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에머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그녀가 끼어들었고 내가 응답하기 전에 마이카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있기를 원했나요? 잭은 내가 당신 대신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어리둥절한 나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혼돈 속에서도 위안을 주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겨 두십시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고 내 신경이 곤두섰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기대가 끓어오르다 마이크에 다가오는 네 번째 결혼과 내 여동생의 대담함을 생각할 때 나는 마지못해 그들을 결혼식에 참석시키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인류 호텔에서 성대한 사건이 될 예정이었던 사건의 전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그것을 주장한 것 같다. 고위 영업이사인 마이크는 두 번째 결혼에서도 그의 새 아내를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임원직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 여동생은 그 나이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맞춤형 웨딩드레스를 준비했다. 내 여동생이 쉽게 조종하는 마이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뜻대로 되면 마이크를 빨리 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를 원했을 뿐이었다. 내 여동생은 항상 내 것을 원했다. 진행 중 엠마가 말했어요. 엄마는 실제로 아빠가 어젯밤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나와 잭을 양육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는 충격에 숨이 막혔어요. 그가 내 아이들을 나에게서 떼어내려고 했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잖아요. 잭은 그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비웃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내 여동생은 아이를 갖는 즐거움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의 자녀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신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 아이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가서 그들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나중에 보자 아이들이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비디오를 재생했을 때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누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급 호텔의 결혼식장에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 모두 참석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지겹도록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인 엠마는 마치 그녀는 곧 혐오감의 구역질을 하게 된다. 그동안 담배를 피우며 방구석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지었다. 잭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흥분한 표정으로 다리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꿈틀거렸다. 신랑의 모습은 없었다.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장을 일찍 나갔고 결혼식은 황홀한 신부 린다와 금욕적인 신랑 마이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태도는 긴장되었고 결혼식 자체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내 여동생이 마이크에게 너무 많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50명이 넘는 신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동료들이 MC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린더를 밀어낸 다음 내 여동생이 곧 방을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잭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아버지와 린다 이모. 그는 침착하게 잔으로 한 모금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다음에 그가 한 말은 너희 둘 중 6번의 결혼 생활 사이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방은 속삭임으로 윙윙거렸고 대부분의 손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린다 이모가 당신 여동생의 남편을 낚아챘는데 꽤 낮은 수준이군요. 당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잭의 말이 공중에 떠서 사람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손님 저는 엄마의 일기를 조금 읽을 거예요. 잭이 계속해서 우리 엄마가 오늘 신부에게 남편을 훔친 여자라는 걸 알아냈어요. 잭이 진실을 밝히자 방은 헐떡거렸습니다. 웃긴 사실 마이크가 들었을 때 신부는 실제로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여동생의 표정이 깊어졌다. 린다가 와서 6개월 전 전남편과 결혼한다고 말했다. 잭은 항상 내 배우자와 잘 지내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잭이 폭로했을 때 주된 초점이었다고 한다. 마이크가 신랑의 테이블에서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속임수가 중얼거렸기 때문에 나는 결국 속았다. 신부 린다가 새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다. 그녀가 입고 있는 금색 드레스와 티아라는 린다가 웃고 있었다. 박수갈채를 널리 기대했지만 그녀는 장소의 쌀쌀한 태도에 동요했습니다. 모두가 괜찮습니다. 그녀는 왜 모두가 그런 식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더욱 화를 내며 당황했지만 보복의 사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머는 대담해졌습니다. 침울한 어조로 린다, 이모에게 말했어요. 린다, 이모님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린다는 뒤를 돌아보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잭의 미묘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손님 복장이 아닌 정장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임무는 린다, 이모의 첫 남편이 현재 재혼하여 직장에서 권위 있는 임원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린다의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이혼 후 베스트셀러 책으로 명성을 얻었고 현재는 새 아내와 함께 호화로운 저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머가 이러한 변화를 계속 폭로하는 동안 가족은 린더 이모의 여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에머의 아이들은 자매가 끼어든 목수인 세 번째 남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졌을 때 이모의 당황한 반응을 보고 만족하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멸적인 발언. 그러나 엠마는 계속해서 자신의 등정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현재 전국건설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희망적인 눈빛으로 엠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린다 아줌마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깨달음에 창백해진 자매는 성공을 크게 오판했습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는 감정의 파동에 압도된 겸손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녀는 부케를 땅에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느꼈고 그녀의 폭발은 신부와 신랑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